자, 우리 전 시간에 그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조인하는 방법, 네 가지의 조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리고 아우터 조인 네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지 연습 문제. GitHub에 보시면요, GitHub 주소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넣어드린 CSV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CSV 파일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EMP를 먼저 볼게요. EMP CSV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네, 이렇게 1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CSV 파일입니다. 이거 오라클에서 예제로 제공되어지는 테이블을 제가 CSV로 만든 거예요. 오라클을 설치하면 예제로 제공이 되는데 그 예제로 제공되는 테이블들 중에서 그 데이터를 14개 행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 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4번, 여기는 4번, 그리고 여기는 이름, 그리고 여기는 그 업무, 업무, 담당 업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뭐냐면 어떤 다른 매니저의 4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미스의 매니저가 누구냐를 찾을 수 있는 4번이에요. 이 7902번이라고 하는 4번을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컬럼에서 찾아보시면 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미스의 매니저는 포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컬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은 업무는 세일즈맨이에요. 업무는 세일즈맨이고 매니저가 7698이에요. 7698을 여기서 찾아보면 블레이크가 앨런의 매니저예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컬럼은 입사 날짜. 입사 날짜고요. 여기는 급여예요. 급여. 그 다음에 여기는 수당이에요. 특별 수당. 수당은 너린 부분이 있어요. 수당을 받는 직원도 있고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은 부서의 번호예요. 부서 번호.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일하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수당은 이렇게 널이 될 수 있죠. 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널이 될 수 있는 컬럼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컬럼 중에서 매니저의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 직원을 보시면 직원이 누구냐면 업무 보세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위에 매니저는 없겠죠. 그래서 매니저 4번이 비어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할 거고요. 이 CSV 파일 여기 로우를 볼게요. 로우를 보시면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단순 텍스트 파일로 값들이 쉼표로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부터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죠. 컬럼 이름이 없는 CSV 파일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이용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컬럼 이름을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emp 컬럼 nam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들을 리스트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세 번째가 업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가 매니저의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입사 날짜, 이거 입사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급여, 그리고 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부서 번호예요. 이런 순서로 컬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석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4번,
매니저 4번, 매니저 4번, 입사 날짜, 입사 날짜, 급여, 수당, 특별수당, 그리고 부서 번호. 이런 순서로 컬럼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저장된 위치.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문자열이겠죠? 네. 자, 이 문자열은 주소를, 주소를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냐면, 어제 우리 예제 데이터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렇게 원본 파일, 로우 파일, 원본 파일의 주소를 복사하시면 돼요. 원본 파일의 주소를 복사하셔서 문자열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read CSV에서 이 주소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여기서는 EMP 파일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EMP 파일을 읽어서 read CSV죠.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실 때 이 두 개의 그 변수,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마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작성되셨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CSV 파일이 있는데, 다시 제 GitHub로 가고요. 여기 dept.csv가 있어요. 그죠? dept.csv를 볼게요. 간단해요. 4개 있습니다.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40번 부서. 어카운팅이니까 회계 부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니까 연구 부서란 뜻이고, 세일즈니까 영업 부서란 뜻이고, 오퍼레이션은 운영 부서란 뜻이에요. 옆에는 도시 이름들이 있죠. 도시 이름들은 이 부서가 위치한 부서의 위치, 부서가 있는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3개짜리예요. 컬럼 3개짜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로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로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부터 그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컬럼의 순서가 뭐냐면 부서 번호고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 이게 컬럼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DEPT 컬럼 names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 거고요. 이왕이면 여기 있는 거랑 그 이름을 같이 만들면 조인하기가 머지하기가 쉽겠죠. DEPT예요. 이 name 위치는 로케이션을 줄여서 LO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DEPT 파일이 있는 위치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은 제 GitHub 주소, 요 주소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하시고 여기서 하실 일은 ept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4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너 조인도 해보시고요. 레프트 조인도 해보시고, 라이트 조인도 해보시고, 풀 조인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EMP와 그리고 DEPT 데이터 프레임을 이너, 레프트, 아웃, 라이트, 아우터 4개의 결과가 전부 같은지 다른지 몇 개가 다른지 아우터 조인을 해보세요. 아우터 조인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우선은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매니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들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EMP라고 만드세요. EMP 하고 만드시고 여기서는 DPT 하고 만드시고
어, pandas.read 그리고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emp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read CSV는 무조건 CSV 파일에서 첫 번째 행을 컬럼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이 파일에 있는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이름이 names예요. names가 컬럼 이름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용할 변수가 emp 컬럼 names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emp 컬럼 names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파일에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0번부터 13번까지니까 14명의 직원이 있는 거고요. 14명의 이름과 그 각자 맡은 업무와 그리고 4번이 누구인지, 매니저 4번이 누구인지, 입사 날짜는 언제인지, 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커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몇 번 부서에서 일하는지, 라고 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도 마찬가지죠. 요 셀이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셀이 실행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럼 부서는 pandas.read csv 그리고 dept 파일을 주시면 되고요. names 파라미터에 dept 컬럼 names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dept를 출력 read pandas CSV죠. CSV. 네, 자 이렇게 하시면 10번 부서는요, 어카운팅이고 뉴욕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번 리서치 달라스, 세일즈 30번 세일즈 시카고, 40번 오퍼레이션스 보스턴 이렇게 있습니다. EMP 테이블을 레프트 테이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EPT 데이터 프레임을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너 조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방법은 EMP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판다스에서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EMP 테이블, DBT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부서 번호가 같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줍니다. 결과를 보시면은요. DEPT NO까지가 EMP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14명 그대로 있죠. 14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DEPT NO가 겹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를 두 번 써주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번 써주지는 않고요. 옆에 컬럼 두 개, D 네임과 로케이션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프트 조인에서는요, 그 부서 번호 중에서 부서 번호 여기 등장하는 부서 번호를 보죠. 부서 번호를 보면 40번 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DPT 테이블에서는 40번 부서가 있죠.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너 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의 부서 번호들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부서 번호들 보시면은요, EMP 테이블에 등장하는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30번 말고 다른 부서 번호 있나요? 다른 부서 번호 없죠, 그죠?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 등장하는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30번, 40번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요,
이너 조인은 이너 조인에서 나오는 부서 번호는 10번, 20번, 30번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레프트 조인에서 나오는 레프트 조인도 이너 조인하고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EMP 테이블에만 등장하는 부서 번호 있어요, 없어요? DEPT 테이블에는 없지만 EMP 테이블에만 있는 부서 번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셋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너 조인의 결과와 레프트 조인의 결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결과는 같아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까요? 40번 부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의 결과는 뭐의 결과랑 같을까요? 풀 아우터 조인의 결과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라이트 조인과 아우터 조인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진짜로 그런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프트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죠. 멀지 하시면 되고요. EMP 테이블, DEPT 테이블, 그리고 how.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left라고 붙이면 돼요. 결과 어때요? 똑같죠? 14개. 그죠? 스미스부터 밀러까지 14명, 부서 번호는 10번부터 30번까지. 40번 부서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레프트 조인과 이너 조인의 결과가 같은 거예요. 됐고요. 라이트 조인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해보시면요. 멀지, 그다음에 EMP, DPT, 그리고 how의 right라고 쓰시면 되죠. 행이 몇 개가 됐을까요? 15개. 그죠? 15개가 나옵니다. 0번부터 14번까지 있죠. 아까는 13번까지 있었는데 14번까지 있죠. 그죠? 네. 14번은 여기 DEPT 테이블에만 등장했었던 부서 정보예요. 40번 부서 오퍼레이션 보스턴에 있다. 근데 그 4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어, 직원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다 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마지막으로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풀 생략하고 아우터 조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거 해보시면 merge 이렇게 하시면 되고 EMP, DEPT, how에서는 outer라고 쓰시면 돼요. 결과가 right join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들 중에서 같은 결과를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같은 결과고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과 그 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이 같은 결과를 줍니다. 공통 집합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레프트에만 있는 값이 뭐냐, 라이트에만 있는 값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아우터 조인은 이런 간단하게 이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서별 부서별 급여의 평균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부서별 급여의 평균을 찾으려면 무슨 테이블을 이용해 보시면 될까요?
EMP 테이블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EMP 만든 거 있었죠? EMP 테이블 보시면 여기 부서 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쭉 찾으면 되겠죠? 10번 부서. 여기도 10번 부서. 그 다음에 여기 10번 부서. 그럼 이 직원들의, 어, 뭐가 있을까요? 급여가 있겠죠, 급여. 얘네들 평균 낼 수 있겠죠. 얘네들 평균 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가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여기 또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여기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아,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그죠? 이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만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평균 낼 수 있겠죠. 자,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룹 바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룹 바이.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룹 바이를 호출하시고요. 바이에 부서 번호로만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무슨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셀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시고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럼 10번 부서 급여 평균은 2,916, 20번 부서는 2,175, 30번 부서는 1,566이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부서의 직원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10번 부서의 직원들이 급여를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받고요.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0번 부서 어딘가요? 자, 번호로만 보니까 부서 이름이 뭔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를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러려면 또 부서 테이블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카운팅, 회계부서. 회계부서, 30번은 세일즈 부서, 그죠? 네. 어카운팅 부서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급여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세일즈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급여를 평균적으로 가장 적게 받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결과를 하는데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이름으로 하겠다. 아니면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머지가 되어져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뭐 이너 조인이든 아우터 조인이든 상관은 없는데 위쪽에 이너 조인 결과를 사용할게요. 이너 조- 이너 조인 결과를 EMP DEPT라고 할게요. EMP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DEPT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여서
한 번만 더 머지를 할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EMP, DPT. 이거 아규먼트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이너 조인이죠. 이거는 이너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서 이름이 나와요. 그죠? 부서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EMP, DPT에서 그룹 파일을 할 때 이제는 컬럼 이름에 뭐가 있을까요? 컬럼 이름에 D, 네임이 있겠죠. 그리고 뭘 찾으면 돼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도 있겠죠. 평균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어요. 자, 아까 10번 부서가 어카운팅.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죠? 20번 부서 리서치 2175. 그 다음에 30번 세일즈 부서 1566. 맞죠? 그죠? 만약에 부서 번호를 같이 표현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주시면 되죠. DEPT, NO라고. 그러면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셀러리의 평균이 컬럼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인을 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뭐 부서별 급여 평균 뭐 이런 거를 계산하고 싶을 때에도 조인을 하기 전에는 부서 번호 물론 이것도 결과를 잘 찾긴 찾은 거죠. 찾긴 찾은 거지만 도대체 10번 부서가 무슨 부서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조인이 된 테이블이 있으면 조인이 된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 조인이 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사용해서 그룹 바이를 할 수도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어카운팅 부서가 회계 부서가 평균적으로 그룹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구나. 그 다음에 리서치 부서가 세일즈 부서가 평균적으로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매니 직원과 직원과 그다음에 매니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매니저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EMP 테이블 다시 한번 볼게요. 머지 연습 문제 여기 있겠죠? 어,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서 만들어진 EMP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여기에는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MGR. 그런데 이 MGR이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EMP로 4번과 연결이 돼요. 4번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 7902라고 하는 4번이 있죠. 그죠? MGR에서 7902라고 하는 4번이 있죠. 이 7902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누구예요? 포드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 뒤쪽에다 뭘 붙일 수가 있냐면 7902라고 하는 4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포드다. 그리고 이 포드는 업무가 뭐다? 업무가 애널리스트. 어, 그 분석가는 뜻이겠죠. 분석하는 사람. 음. 이런 정보들. 그리고 뭐 포드의 뭐 급여, 포드가 일하는 부서 번호 이런 것들을 옆에다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사람을 볼까요? 그 다음 사람을 보면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인데 앨런의 매니저는 7698이에요. 7698을 여기 가서 찾아보면 누구예요? 블레이크예요. 그리고 블레이크는 매니저예요. 그럼 이 옆에다가
매니저는 블레이크. 그죠? 그 다음에 맡은 업무는 매니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셀프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인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셀프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셀프 조인. 이런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결과를. 자, 그러면 왼쪽 테이블도 우리가 조인을 해야 될 테이블이 EMP 데이터 프레임과 EMP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MP 데이터 프레임과 EMP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ft 데이터 프레임도 EMP가 되는 거고 right 데이터 프레임도 EMP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자, 제일 밑으로 가서 네, 이거를 셀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셀프 조인.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 뭘지? 뭐지? EMP 테이블, EMP 데이터 프레임. 오른쪽도 EMP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합쳐주는 컬럼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아까 제가 직원 테이블에서는 그게 레프트 원이에요. 무슨 컬럼에 있는 번호를 사용할 거예요? 4번 컬럼에 있는 번호를 사용을 할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 4번을 EMP 테이블에 누구랑 같은지를 비교할 거예요? 무슨 컬럼과? EMP NO 아니에요? 그죠? Right on EMP NO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이어서요. 전체 행의 개수가 14개가 아니고요. 아마도 13개만 나올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결과를 보시면 컬럼 이름 뒤에 X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컬럼 이름 뒤에 X가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뒤에 Y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구조는 완전히 똑같죠. 그죠? 4번부터 4번 이름, 업무, 매니저, 입사 날짜, 급여, 수당, 부서번호. 여기도 순서 똑같아요. 4번 이름, 업무, 매니저 4번, 입사 날짜, 급여, 그리고 수당과 부서번호. 이렇게 있죠. 왼쪽은 누구에 대한 정보냐면 직원에 대한 정보고요. 오른쪽은 매니저에 대한 정보예요. 자, 이거 어떻게 찾은 거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스미스는 매니저가 누구? 7902. 이 7902가 여기로 가면 누구? 포드. 이렇게 조인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앨런. 앨런 매니저는 누구? 7698. 7698이 여기로 가면 매니저 누구? 블레이크. 블레이크. 워드도 매니저가 누구예요? 매니저가 똑같은 사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워드의 매니저도 블레이크.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컬럼 이름이 겹치잖아요. 두 개의 컬럼 이름이 겹쳐서 왼쪽 테이블에다가는 X라고 컬럼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Y, 언더스코어 Y를 붙여서 컬럼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그 기본값이 있어요. 여기 그 함수 merge라고 하는 함수 그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서픽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left와 right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이 겹칠 때 merge가 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서픽스가 그 전미사라는 뜻이잖아요. 전미사. 뒤쪽에 붙여주는 단어. 그래서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y 이게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경우에 저렇게 붙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1, 2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이 서피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이렇게 정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행의 개수가 왜 13개만 됐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EMP 테이블에는 EMP 매니저가 없는 직원이 있죠. 그죠? 누구? 이 사람. 킹이라고 하는 직원은 매니저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이니까. 얘를 아무리 이쪽에서 뒤져봐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13번까지 14명이 아니고요. 12명만 되는 거예요. 12명.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킹이라고 하는 직원도 표현하고 싶어요. 어, 이쪽 직원 테이블 쪽에서 킹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레프트 조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레프트 조인. 맞아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다 쓰죠. 뭐지? 똑같이 EMP예요. how. inner가 아니라 left라고 보시는 거예요. left on. 여기는 MGR. 그 다음에 right on. 여기는 EMP n. 왼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과 오른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서로 다르니까 left on, right on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몇 명? 14명이죠. 14명이고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랩트죠. 그래서 킹은 여기 MGR 부분을 보시면 값이 없어요. 그죠? 요렇게 나누면 되겠죠. 킹은 MGR이 없기 때문에 4번을 찾을 수가 없어요. 4번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정보들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니저에 대한 정보는 널리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레프트 조인. 그래서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의 차이점. 왜 이너 조인에서는 왜 킹이 빠져 있고 레프트 조인에서는 왜 킹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누구냐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리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뭐 과장님 되고요. 그죠? 뭐 과장님에서는 차장님, 부장님 되고요. 그죠? 뭐 그 다음에는 사장님까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 테이블을 보시면. 스미스는 7902는 포드. 그죠? 포드는 또 누구예요? 포드도 매니저가 있어요. 그죠? 7566이 누구냐면 존슨. 그죠? 존슨도 보면 매니저가 또 있어요. 7839. 7839, 이쪽으로 또 가겠죠? 7839가, 여기선 없죠. 7839가 아마 킹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걸로 볼까요? 밑에 있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부터 갈게요. 매니저가 7902. 7902를 이렇게 가보면 포드. 그죠? 7566. 그럼 이 7566을 다시 이렇게 찾아가 보면 포드는 존슨. 7839번이 있어요. 7839번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네, 제일 회사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클럭, 사원. 네. 사원 위에 분석가, 분석가 위에 매니저, 매니저 위에 프레지던, 사장님. 이런 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머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머지를 하시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해서 하나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오라클 하실 때, SQL 공부하실 때 두 개 테이블만 조인하지 않고요.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하는, 그리고 조인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아마 SQL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때 이런 개념 생각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